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내내 이용이 되니까 꼭 확실하게 외워서 다른 단원에서 나올 때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곱셈 공식은 전체 13개가 있는데 13개 중에서 5개는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고요. 추가로 8개만 더 배우면 됩니다. 곱셈 공식은 외우는 건 기본이고 이거 나중에 변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첫 번째 공식은 합의 제곱, 즉 a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였어요. 이건 어떻게 됐냐면 a를 제곱하고 a랑 b를 곱해서 2배 해주고 ab, 그 다음 b를 제곱하면 돼요. 이렇게 전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오게 되면 이게 약간 더 어려워지는데 2개의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처럼 3개를 한번 제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번 곱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공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외워서 빨리 전개를 해야 돼요. 근데 형태는 우리 앞에서 했던 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랑 같은 형태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면 a를 제곱했죠. 그 다음 b를 제곱했고 a랑 b를 곱해서 2배를 했어요. 그거랑 같은 형태예요. 그래서 얘는 3개니까 일단 a, b, c를 다 제곱해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하고 2개씩 곱할 건데 a, b 있고 b, c 있고 c, a 있죠. 그걸 다 2배 합니다. 그래서 2ab, 2bc, 2ca 이렇게 더해주면 전개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1번을 외우고 있으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또 이 합의 제곱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비슷한 게 또 추가되는 게 뭐냐면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근데 이것도 요 1번에 요거 중학교 때 했던 거에 형태를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확통 가서 이항 정리란 걸 배우게 되면 좀 더 개념이 명확해질 텐데 얘네들이 항이 3개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를 한 거예요. 즉 여기에서 문자 하나와 여기에서 문자 하나를 서로 만나서 곱해서 항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a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a를 선택하면 a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서 a를 선택하고 여기서 b를 선택하면 ab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b를 선택하면 b제곱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a, b가 2개 있기 때문에 EAB가 된 거예요. 즉, 이 2개의 문자에서 하나하나 선택할 때 어떤 문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이라는 건 뭐겠어? A 더하기 B를 이렇게 3개 곱하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결국에 A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2개 선택하고 B 하나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A 하나, B 2개 선택하는 경우 있을 거고 B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A만 3개 선택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 B만 3개 선택한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A 2개와 B 하나 선택하는 경우는 B를 여기서 또 여기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3A 제곱 B가 되는 거고 A만 하나 선택하는 경우도 여기서 A 선택하는 경우 나머지는 B 2개 여기서 A 이렇게 3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3이 되는 거야. B만 3개 선택하는 건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이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한 거지만 우리는 이게 공식이다 보니까 이해를 했으면 그냥 일단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의 제곱에서 고등학교 가서 추가로 2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차의 제곱이야. a-b의 제곱입니다.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 2ab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 요거 말고는 달라지는 게 없죠. 이렇게 했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더 추가로 되는 거는 뭐냐면 이번에는 a-b를 2번 하는 게 아니라 3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b를요 3번 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당연히 문자를 하나씩 선택해서 곱하는 경우니까
A만 3개 선택하는 경우, 그 다음 A 2개랑 B 하나 선택하는 경우, A랑 B 2개, B만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A만 3개 선택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마찬가지로 A제곱 B는 3가지인데 부호가 어떻게 되냐면 B를 한 번 곱하게 되는데 B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B를 한 번 하다 보면 한 번 선택했으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A 한 번, B 2번 선택하는 것도 3가지인데 B를 2번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B를 2번 선택한 거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를 3번 곱한 거는 마이너스 B를 3번 선택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 A 플러스 B의 세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와 네 번째 여기에 부호가 서로 반대된다는 거.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정말 많이 나오죠.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즉 합차의 곱입니다. 합차의 곱은 뭐랑 똑같죠? 제곱의 차.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해서 빼주는 거. 합차의 곱은 뭐야? 그러면 제곱의 차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랑 비슷한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알겠지만 여기 ab 앞에가 얘는 플러스고 뭐지? 플러스고 A, B 여기는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합차의 곱이랑 형태는 비슷해요.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물론 9번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 건데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맨 앞에 이렇게 곱하면 A 4제곱 되죠? A 4제곱. 그 다음에 AB랑 AB 곱하면 A제곱, B제곱 되는데 이게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면 B 4제곱. 나머지는 항이 생기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전개가 돼요. 어렵지 않죠. 식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전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앞에서 여기 한 A 플러스 합차의 곱에서 합의 부분 있죠. 이 합의 부분과 고등학교 배운 이 공식 뒤에 부분 요 차의 부분 그 두 개를 서로 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플러스 B랑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요거를 곱하게 되면 정말 간단히 나와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또 앞에서 차의 부분인 A 마이너스 B와 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합의 부분인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을 또 전개하면 이때는 세제곱의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내용에서 서로 교차로 합부분과 차부분과 합부분을 교차로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게 플러스면 세제곱의 합이 되는 거고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면 세제곱의 차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 거랑 같이 연계하면서 외우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뭐였냐면 x의 개수가 1인 1차식 2개를 곱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4번 전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외워야 돼요. x제곱 쓰고 상수항 2개를 더하고 x 붙이고 상수항의 곱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응용이 되면 2개가 아니라 3개를 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요건 3차식이니까 나중에 3차 방정식을 할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중요하지만 또 잘 익혀야 되는 공식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요 공식과 좀 유사해요. 왜냐하면 2개니까 x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가 x고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죠. 2차부터 상수항까지. 그리고 처음에는 x제곱이고 그 다음 1창 제일 높은 차수보다 하나 줄어들었을 때
개수가 뭐냐면 요 상수항의 합이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은 상수항의 곱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갑니다. 당연히 x 세제곱이 먼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 x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상수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x 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상수항들의 합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리고 x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 두 개씩 곱해서 두 번째가 두 개씩 곱한 거였죠? 두 개씩 곱합니다. 그래서 a, b, b, c, c, a를 곱해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상수항 모두 다 곱한 a, b, c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되고 잘 외워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쭉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곱하냐면 x 플러스 9, x 플러스 10까지 곱하는데 x 9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문제를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는 x 10제곱이 첫 번째 가장 높은 차수니까 그 다음 차수가 x 9제곱이겠지. 그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공식 외울 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바로 모든 상수항의 합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어진 식에서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더해서 여기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x 9제곱의 개수는 5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마지막 곱셈 공식은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거의 대부분 전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의 형태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ac x 제곱에 ad랑 bc를 더하고 x 붙이고 bd가 됐어요. 근데 얘는 사실은 곱셈 공식을 선생님도 하다 보면 요렇게 곱해보고 요렇게 곱해보고 다 곱해본 다음에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인수분해할 때 더 중요하죠. 곱해서 AC 되고 곱해서 BD 되는 걸 대각선으로 곱했더니 얘가 되는지 확인해서 인수분해 거꾸로 가는 거로 중학교 때 했을 거예요. 그만큼 요거는 인수분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식으로 외웠었는데 그냥 외웠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마지막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도 사실 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어떤 거냐면 제일 복잡한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렇게 곱하게 돼요. 얘는 항이 3개고 항이인 6개니까 18번이나 전개를 해야 돼. 그런데 18번을 전개하면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말 간단히 나와요. 여기 보면 a 세제곱 나올 수 있겠고 b 세제곱, c 세제곱 나올 수 있죠. 걔를 그냥 쓰는 거야 일단. 그리고 A, B, C를 곱해서 3배 해준 다음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요런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좀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변형을 해야 되고 계속 활용이 되니까 반드시 잘 학습해 놓고 외울 수 있도록 하고요. 자꾸 반복해서 연산을 많이 해봐야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했습니다.